안녕하세요, 허기자입니다. 제가 낚시하는 영상을 이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허기자님은 원줄보다 목줄을 더 굵게 쓰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통상적으로는 이 원줄이 목줄보다 더 굵은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꾸로 원줄을 목줄보다 더 가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쏙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원활한 채비 조작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은 뭘까요? 바람이다, 조류다, 수면의 부유물이다, 포말이다, 여러 가지가 이제 거론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줄의 저항입니다. 찌가 바람에 밀리는 것도 사실은 찌보다 원줄이 바람에 밀리면서 그 찌가 같이 떠밀리는 것이고, 이 봉돌이 조류에 밀리는 것도 사실은 물속에 있는 그 원줄이 조류에 밀리면서 봉돌을 같이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줄은 가늘수록, 그 원줄의 존재감이 작을수록 낚시가 쉬워지고 또 편해지고 다양한 테크닉의 구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낚시는 바닥은 민물이건 장르를 불문하고 고수들은 이 초보자들보다 가는 원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무한정 가늘게 쓸 수는 없습니다. 왜? 큰 고기가 걸렸을 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대상에 맞는 일정 수준의 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각 장르마다 통용되는 그 원줄의 표준 호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돔 낚시라면은 2호, 감성돔 낚시는 2.5호, 원도 감성돔은 3호, 참돔 낚시는 4호. 이런 것이 이제 그 찌낚시의 그 각 대상 어종별 스탠다드 원줄 호수입니다. 하지만은 좀 더 많은 입질을 받고 싶은 낚시인들은 이 스탠다드 호수보다 더 가는 원줄을 사용합니다. 병해돔 낚시에서는 1.75나 1.5호, 감성돔 낚시라면은 2호, 참돔 낚시에서는 3호로 사용하는 거죠. 그 경우에 원줄이 물의 저항을 작게 받기 때문에 더 가벼운 채비로 더 빠르게, 더 깊이 목표층까지 가라앉아서 더 빠른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욕심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가는 원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목줄은 어떻게 하느냐? 원줄이 가늘어지면 목줄도 따라서 가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 채비의 밸런스가 안 깨지고 줄이 터지더라도 이 원줄 대신에 목줄이 터져서 찌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예. 원줄이 가늘어지면 목줄도 그만큼 가늘어져야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원줄은 가늘게 써도 큰 고기를 걸었을 때 이게 끊어질 위험이 적지만은 목줄은 가늘게 쓰면 큰 고기를 걸었을 때 터질 위험이 큽니다. 왜? 목줄은 원줄과 달리 이 물고기와 싸우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고기 이빨에 쓸리거나 아니면 수중 암추에 쓸리거나 그런 어떤 상처로 인해서 터질 그 위험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원줄은 가늘게 쓰더라도 목줄은 그대로 유지하자. 3호 원줄에 2.5호 목줄을 쓰다가 원줄을 2호로 바꾸더라도 목줄은 2.5호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채비가 원줄은 가늘고 목줄이 더 굵은 일명 언밸런스 채비입니다. 바로 제가 즐겨 사용하는 패턴이죠. 그러면 채비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가는 원줄이 목줄보다 먼저 끊어질 텐데 그러면 찌까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의외로 언밸런스 채비를 써도 원줄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굵은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죠. 낚싯줄이 끊어지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큰 고기가 물었을 때, 둘째, 바닥에 걸렸을 때.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이 낚싯줄이 끊어지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바닥에 걸렸을 때는 이 원줄과 목줄을 함께 이렇게 지그시 당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는 원줄이 끊어질 확률이 높지만은 고기와 싸우다가 터질 때는 10중 8구 이 목줄이 그 목줄이 설령 원줄보다 더 굵다 하더라도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의 이빨에 쓸리거나 수중의 암초에 쓸리거나 하는 것은 원줄이 아니라 목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는 원줄이 끊어져야 되지만은 실제 해보면은 목줄이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밸런스 채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원줄과 목줄의 호수는 이제 같을수록 가장 강력하다. 이 두 줄의 호수가 1호 이상 차이 나면은 매듭 감도가 약해져서 잘 끊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은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2호 원줄에 4호 목줄을 써서 91cm 참돔을 낚은 적도 있고 2호 원줄에 아예 5호 목줄을 세팅해서 그 매트급 대구시리를 낚은 적도 있습니다. 이 원줄이 목줄에 비해서 굉장히 가늘어도 생각보다 이 원줄은 질기고 잘 안 끊어집니다. 일단은 그 길이가 그 목줄 3m에 비해서 원줄은 길잖아요. 그리고 이 원줄로 쓰는 이 나일론 줄은 신축성이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서 더 안 끊어집니다. 다만 미끌림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가는 원줄이 끊어질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바닥 걸림이 자주 발생하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이 언밸런스 채비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 큰 분들은 이 겨울철 원도 감성돔 낚시에서도 이 언밸런스 채비를 써요. 특히 그 전유동으로 오자 감성돔을 노릴 때 원줄 2.5호에 목줄도 한 2.5로 쓰거나 아니면 3호 목줄을 써서 험한 그 암초지대로 흘려넣는 거죠. 그 경우에 미끌림이 발생하면은 이제 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바닥을 탐색하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미끌림이 심하게 안 생기고 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불안해 하면서 꼭 가는 원줄을 써야 됩니까? 2호 원줄이나 3호 원줄이나 무슨 큰 차이가 난다고 그냥 든든하게 한 3.5호나 4호 원줄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에 접속할 때 이 로딩 속도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지만은 그때는 크게 불편을 모르고 그냥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인터넷 속도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겠어요? 답답해서 돌아버리겠죠. 원줄이 그렇습니다. 굵은 원줄을 쓸 때는 그 줄의 불편함을 모르고 사용하는데 일단 가는 원줄을 경험하고 나면은 굵은 원줄은 더 이상 못 씁니다. 특히 반유동보다 전유동 낚시에서 이 가는 원줄의 위력은 두드러집니다. 전유동 낚시를 하니까 생각보다 이 채비가 잘 안 내려가요. 뽕돌을 얼마나 물려야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봉돌의 무게를 추가하는 것보다 원줄을 한 단계 낮은 걸로 바꿔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미끼를 깔아앉힐 수가 있습니다. 3호 원줄로 10m 깔아앉히는데 입이 봉돌이 필요하다면은 그 원줄을 2호로 바꾸면은 10m 깔아앉히는데 G2 하나면 됩니다. 원줄이 굵을수록 그 원줄이 통과하는 찌 구멍에 어떤 마찰 저항이 커지고 또 조류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바람에 밀리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원줄이 굵으면은 이 봉돌을 아무리 무겁게 물려도 채비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찌낚시 그러지만 사실은 찌낚시가 아니라 줄낚시입니다. 특히 전유동은 이 원줄의 중요성이 막대합니다. 반유동 채비는 찌라는 그 기준점을 사이에 두고 수면의 원줄과 수중의 원줄이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찌와 수중찌가 수중의 원줄을 탁 잡아주기 때문에 수면에 있는 원줄이 좀 바람에 밀리거나 기타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도 수중의 채비는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고 그래서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죠. 하지만은 전유동 낚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유동은 이 수면의 원줄과 수중의 원줄이 그냥 하나의 선으로 움직입니다. 왜? 이 수면의 원줄과 수중의 원줄을 나눠줄 수중찌나 무거운 봉돌이 없기 때문이죠. 반유동 채비에서는 찌와 수중찌가 수심을 확보하고 또 입질을 캐치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전유동 낚시에서의 찌는 그냥 하나의 부표일 뿐 수심을 확보하고 입질을 캐치하는 역할은 다 원줄이 합니다. 그래서 전유동에서 이 가는 원줄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전유동 낚시를 하거나 감성돔 낚시가 아닌 어느 정도 중상층에 띄워서 입질을 노리는 뭐 참돔지 낚시, 뱅에돔 낚시, 돌돔지 낚시, 부시리 낚시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은 최대한으로 가늘게 쓰고 목줄은 최소한의 굵기를 확보하는 언밸런스 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언밸런스 채비는 찌낚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낚시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가령 돌돔 낚시도 옛날에는 원줄을 굵게 목줄을 가늘게 썼지만은 지금은 이 목줄 대신에 아주 강력한 와이어 이제 목줄을 사용하면서 원줄은 20호에서 18호, 16호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가늘게 쓰면서 그 조류에 대응하는 그런 낚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깅이나 지깅, 파핑 같은 루어 낚시에서도 쇼크리더보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더 가는 합사를 써서 비거리를 늘리고 조작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낚싯대도 아니고 릴도 아닌 낚싯줄이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 있죠. 특히 이 찌낚시는 원줄의 중요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가늘면서도 강한 원줄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고급의 원줄을 이 찌낚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구사하려는 조작의 자유로움, 그 원하는 만큼 원줄을 다운시켜야 되고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채비를 움직이고 싶다. 그럴수록 더 가는 원줄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열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줄은 결코 가늘게 쓸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해답이 원줄은 가늘고 목줄은 굵은 언밸런스 채비가 되는 것입니다.